저에게는 가족 같은 단짝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3년 전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윤정인데요. 둘 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고시원을 전전하다 드디어 함께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 벌써 오는군요. 같이. 넓긴 한데 좀 많이 낡았는데? 야, 이 정도면 호텔이지. 이 가격에 풀옵션이 어딨어? 응? 그렇지, 고시원에 비하면. 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아유, 아가씨들이 힘들겠네. 이거 좀 먹고 해.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대기층에 사는 주인집 아주머니셨어요. 좋으시네. 잘 걸렸네, 아주. 친절한 주인집에 안락한 집까지 친구랑 새 출발하는 기분이 들어 너무 행복했어요. 다만 서로 주 야간으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서 얼굴 보고 밥 한 번 먹기 힘들었지만요. 그래서 더 일찍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그날 밤은 오랜만에 윤정이와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에 눈을 떴어요. 보니까 창문이 다 닫혀 있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려는 순간 아, 열지 마. 아, 깜짝아. 깼어? 나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겠는데. 그냥 열지 마. 이상했어요. 윤정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좀 찝찝해서 더위를 참고 억지로 잠을 청했죠. 다음 날 퇴근 후 집 앞에 도착했는데 뭐지? 저희 방 창문에 사람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일찍 왔네. 집안에서 매캐한 탄내가 훅 나는 거예요. 오, 무서워. 왜?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왜 저희 집에서 나오세요? 아니, 집에 연기 나잖아. 콘센트에 불이 붙었나 봐. 아주머니는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내가 빨리 봤으니까 망정이지. 조심 좀 하고 다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어딜 봐도 불이 난 흔적이 없었어요. 수상한데? 대신 새까맣게 탄 잿가루 같은 게 바닥에 흩뿌려져 있더라고요. 뭔 짓을 했네. 무슨 수란 거야? 뭐지? 싶었지만 이때는 그냥 앞으로 더 조심해야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려서 잘 몰라. 그런데 다음 날 이게 무슨 냄새? 집안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냄새를 따라가 보니 싱크대 아래에서 나더라고요. 뭐야? 싱크대 안쪽에 새까맣게 썩은 두부 한 접시가 놓여 있더라고요. 뭐야, 이거? 두부 엄청 냄새나. 순간 어제 주인집 아주머니가 생각났어요. 검은 비닐봉지, 매캐한 탄내, 썩은 두부까지 조금 오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오니
윤정이는 오늘도 늦는지 집에 없더라고요. 아, 윤정이가 수상. 그래서 저는 대충 씻고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뭐야? 어디선가 부스럭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 행거 안쪽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 혹시 쥐 있는 거 아니야? 오래된 집은 그럴 수 있지. 낡은 집이잖아요. 누가 들어왔어? 침자가 있는 거야? 행거 안에 있던 건 윤정이었어요. 뭐야? 그런데 윤정이가 절 보지도 않고 정신없이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썩은 두부. 그 냄새가 엄청난데. 그걸 왜 먹어? 뱉어 빨리! 뱉어! 뱉으라고! 윤정이의 팔을 붙잡고 흔들고 막 때리기까지 하니 그러자 구역질하더니 다 토해내더라고요. 대체 왜 그래? 너 대체 왜 그래? 어? 무슨 일인데? 지영아, 나 매일 밤마다 죽는 꿈을 꿔. 매일. 꿈에서 내가 우리 집 행거 앞에 누워 있는 거야. 근데 그때 갑자기 창문이 확 열리더니 새까만 형체가 들어와서 순식간에 칼을 꺼내 내 몸을 푹 찔러. 그럼 난 비명을 지르면서 깨. 저기 창문으로 누가 들어오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나 이 집이 진짜 너무 무서워.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형편에 이 집도 윤정이가 겨우 알아본 거고 당장 이사 갈 곳도 없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그 집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안 나왔구나. 그냥 뭉갰구나. 그날 이후 윤정이 몸살이 난 것처럼 온몸이 아프다며 일도 못 나가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은 일찍 퇴근 후 죽을 사서 집에 왔는데요. 윤정아, 나왔어.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박윤정, 너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진짜? 어머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왜 그래, 진짜? 야! 그 순간 윤정이가 털썩 쓰러졌습니다. 윤정이는 급히 응급실로 이송됐고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옆을 지켰어요. 그러길 몇 시간 힘겹게 눈을 뜬 윤정이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윤정이는 그날도 몸이 좋지 않아 침대에 일찍 누웠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싱크대 밑에서 새빨간 핏물이 주르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싱크대 밑에서 창백한 두 손이 튀어나오더니
남자는 누군가를 찾는 듯 고개를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조용해져 사라졌나 싶어 슬며시 눈을 떴는데 아이고.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싱크대 밑에서 핏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나타났대요. 그렇게 매일 밤 이어지는 끔찍한 괴롭힘에 윤정인 결국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게 됐다고 했어요. 세상에. 이거 살겠어 이래가지고. 아유. 지영아, 나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여기 못 살겠어. 저는 윤정이를 겨우 진정시킨 후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윤정이가 싱크대 밑을 얘기하는 순간 그 아래에서 발견한 썩은 두부가 생각났거든요. 중요하지만 맞아, 이상해 이 거기 왜 여자. 놔뒀어? 그런데 이게 다 뭐야? 아주머니 집 문에 새빨간 부적이 다다다닥 붙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소금과 파치, 마구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와, 뭐 있다. 아, 이 아줌마 뭐 알고 있어. 뭐 알고 있어. 그걸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줌마! 문 열어보세요. 문 열어보시라고요. 아줌마, 그날 저희 집에서 뭐 하셨어요? 저희 집에 뭐 있는 거죠? 미안해, 아가씨. 뭐 있다. 그리고는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당장 집을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닥치는 대로 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여는 문 같은 게 있는데 거기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 근처에 오래된 가게가 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좀 여쭤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알게 됐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집? 아니 설마 아저씨 거기 살아? 저 집에서 사람 죽었잖아. 그 젊은 남매가 살았는데 강도살인이지 않아? 남매가 강도한테 당했구나. 젊은 남매, 윤정이가 집에서 봤다던 남자와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아, 맞네. 며칠 뒤 저희는 그 끔찍한 원룸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나와야지. 그런데 이렇게 끝이 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시 고시원 생활을 시작한 저와 윤정이는 잠시 떨어져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지영아, 나 그 귀신이 계속 보여. 아유, 떴구나. 윤정이한테서 매일 새벽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제 좀 그만 좀 해. 너 언제까지 거기 갇혀 살 건데? 그날 밤 좋지 않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지영아, 우리 윤정이가 윤정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어요.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로요. 아이고, 유서 한 장 남기지 힘들었구나. 않은 채로. 지난밤 윤정이에게 모질게 대했던 게 후회스러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만에. 저는 그렇게 윤정이를 보내고 수소문의 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마치 그것들이 윤정이를 데려간 것만 같았거든요. 이제 무당한테 그 집 구조나 이런 거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정확히 맞추시더라고요. 행거 뒤에 여자가 하나 있고 싱크대 밑에 남자가 있다. 억울하게 살해를 당해서 죽은 귀신인데 원념이 너무 강하고 한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집에서 빨리 나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안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 집에 더 있었으면은 친구처럼 너도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제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정이의 49제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그날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새빨간 핏물이 흐르는 게요. 이제 제 차례가 온 걸까요? 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저희 방탈출 카페에 손님들한테 인기 폭발인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천재 살인마. 아, 그 방 제목이구나. 제목 같더라고. 손님들이 납치당한 피해자가 되어 살인마의 집에서 탈출을 해야 하는 내용이었어요. 재밌겠네. 그런데 직원들은 이 방을 유독 기피했는데요. 연애야, 난 이상하게 저 방만 들어가면 머리가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 뒷정리 좀 부탁할게. 그럼요, 언니. 당연히 막내가 해야죠. 이곳에서 오래 일한 알바생들은 그 방을 좀 싸하다 하면서 가길 꺼려했어요. 그런 데가 있어. 저도 좀 으스스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제일 신입인데다가 직원 언니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방 청소와 재정비를 도맡아 했죠. 그날은 손님이 거의 없는 평일 낮이라 혼자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모니터링하는 내부 CCTV를 켜고 카운터 정리부터 하고 있었는데 검은 형체가 스르륵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어머. 이상하다. 이 안에 누가 있었나? 놀라서 모니터를 다시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 있긴 누가 있어. 마네킹이었나 보네. 그리고 카운터를 마저 정리하려는데 그 방에서 뭔가 떨어진 거예요. 마네킹의 머리였어요. 뭐? 저게 왜 갑자기... 당황해서 모니터 속 머리를 가만 보고 있었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 같았어요. 거기 왜 있어, 사람이 안 나가고. 그런데 저를 정확히 쳐다봤어요. 너무 놀라 모니터를 바로 꺼버렸죠. 그때 입구 도어벨이 울렸습니다. 다행이네. 손님 오지. 오픈 준비 잘하고 있어? 언니, 살인자 테마에 누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언니를 붙잡고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는 뭔 소리냐며 모니터를 켜고 CCTV를 확인했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아, 진짜 아니에요, 언니. 아, 진짜.
됐어. 빨리 가서 마네킹 머리 띄워놔. 이방 내야겠어. 빨리. 저는 어쩔 수 없이 조심조심 살인도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싫지. 얼른 머리를 다시 끼우고 후다닥 방을 나왔죠. 잘했다. 그래, 내가 잘못 봤겠지. 정신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천재 살인마방을 재정비하려고 하는데 최종 탈출문의 마지막 자물쇠를 채우기만 하면 될 때였습니다. 또 없어졌네. 아무리 둘러봐도 열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왜 맨날 없어지는 거야? 최종 탈출문 열쇠라 손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져가는 건지 유독 자주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열쇠에 동그랗게 줄까지 달아놨는데 그게 또 사라진 거죠. 결국 카운터에 있던 예비 열쇠를 가지고 방으로 다시 돌아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깜짝이야. 웬 여자가 한쪽 팔만 쑥 뻗고 방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막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자는 절 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런데 손에 없어진 그 열쇠를 들고 있더라고요. 열쇠 주셔야 되는데. 조심하세요. 네? 차요?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저 카운터에 열쇠 두고 가세요.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진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허리와 팔꿈치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자리 커튼 밖에 검은색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간호사인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커튼을 치고 자리에 누우려는데 전 급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어요. 꿈일 거야. 꿈일 거야. 이불을 부여잡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이럴 때 제일 무서워.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얼굴만 살짝 내밀어 보니까 그 여자였어요. 방탈출 카페에서 차 조심하라고 했던 그 이상한 여자요.
머리에 흘리던 피는 온데간데 없고 멀쩡한 모습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무슨 일이세요? 저기 아까 어떤 여자가 네?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 내가 진짜 꿈을 꾼 건가? 뭐에 홀린 건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여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방탈출 카페에 복귀해 마감을 할 때였어요. 아, 진짜 이거 왜 맨날 없어지는 거야. 열쇠. 최종 탈출 문 열쇠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딨지? 예비 열쇠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왜 이래? 이것만 두면 되는데. 어떡하지? 손전등을 켰어요. 무서움에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열쇠를 둘 곳으로 가는데 갑자기 뭐 집어 던지는 거 아니야? 뭔가 잔뜩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열쇠였어요. 그동안 없어졌던 마지막 자물쇠의 열쇠였죠. 오. 그때 손전등을 다시 주워 그쪽을 비췄는데 여자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가까운 문 쪽으로 막 기어가면서 주변을 손전등으로 휙휙 비췄어요. 그때 그 순간 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피칠갑한 여자가 그대로 제 다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다리를 붙잡고 있던 다른 여자를 확 뿌리치고 저는 미친 듯이 그곳을 뛰쳐나와 최대한 멀리 도망쳤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방 안에서 머리 묶은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장님께 연락해 모든 사실을 말하고 관둔다고 했죠. 그런데 사장님이 별다른 말 없이 알겠어, 다른 사람 구할게 하더라고요. 뭐야, 알고 있었어. 그런데 얼마 뒤 저와 같이 일한 직원 언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여기 오픈할 때 일했던 애한테 들은 건데 왜 그 방 끝에 콘크리트 계단 있잖아. 거기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대. 계단 쪽으로 떨어진 여자는 그만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목뼈를 크게 다쳤는데 당시 직원이 다른 일을 하다가 CCTV와 손님용 무전기를 늦게 확인했고 아이고. 뒤늦게 발견되어 급히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우와. 그리고 저는 이어지는 언니의 마지막 말에 더 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쌍둥이였대. 언니 사고 보고 동생도 결국에 안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 혹시 그 여자 손님은 아직도 계단에 떨어진 채 다른 직원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자의 동생이 절 구해주지 않았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